자, 이제 잠에서 일어나시죠. 잠에서 깨십시오. 고전문학 실탈에서 고전문학 이제 마무리 졌더만. 이제는 문법 실타고 문법 안 하려고. 뭐 하고 싶으니 도대체? 유나야 뭐 하고 싶니? 내가 너를 보면서 유나라고 했잖아. 뭐 하고 싶니? 수학? 지훈아 영어 하고 싶니? 민재야, 뭐 기술 할래? 기술? 도경아, 힘내기로 했잖아. 자, 여러분, 여름 때 여러분들 지치는 거는 좀 덥죠? 제가 승질이 나서 더운 건가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학원 여름방학 때 오히려 더 많이 수업하고 더 시간도 없는 거 알고 성화 뭐 훈련하려고 바쁘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래서 뭐라 안 하잖아, 크게. 늘이 하는 티만 내도 좋잖아. 최소한만 요구하잖아, 최소한만. 그리고 나도 여러분 국어 선생이기 때문에 나도 국어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욕심내고 싶거든? 근데 욕심내면 여러분 부모님들 싫어하셔. 우리 애 수학해야 돼요. 너는 그럴 때마다 내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알아? 근데 수업 때까지 그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어떡해. 나는 니들이 생각할 때 하차는 별거 아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그 짧은 2시간 반 와 있는 시간만큼은 나도 뭔가 더 해주려고 하고 니네 모르면 나중에 와라, 따로 시간 잡자, 이거저거 다 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나보다 훨씬 편하게 수업을 들어오냐. 뭐 특강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안 온 거고. 근데 과제도 교재도 에휴. 여기서 더 뭐라 그러면 또 꼰대라 그럴 것 같고. 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수업의 장점이 사라져. 아저씨의 장점은 웃으면서 즐겁게 넘어가는 수업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절어요. 말을 하다가 내가 이래요. 느꼈어? 아니요. 왜 못 느껴? 2년을 봤는데. 제가 앞 시간에 계속 절었단 말이에요. 뭘 설명하다가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자,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시고요. 자꾸 니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다음 주에 휴가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휴가를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없는 사람 빨리 손을 드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행동에 관한 연구 심리학 관련된 제시문을 하나를 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심리학 분야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오늘은 앞에 조금 얘기를 해주고 갈까 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전공이 뭐지?
국어 그리고 심리학. 예, 심리학을 제가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또 이상해.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 좀 해주 가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 19세기, 19세기까지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학문이 뭐였어? 근대를 정의하는 학문. 수학을 인문학에서 하면 뭐야? 인문학자들이 수학을 하면 그걸 뭐라 불러? 철학이에요. 예. 자, 그러다가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철학에서 중심이 뭘로 넘어오기 시작해요? 심리학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이런 거. 철학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이 어디까지 활용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제시문 속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지만 얘가 비문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제시문으로 나오는지 좀 큰 개괄적인 면만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죠. 자, 심리학 공부했다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봐 보통?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골라봐. 파란색. 그러면 너는 저기네. 친구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네. 이렇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곳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선생님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지금 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게 설명해요? 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니네가 표현하지 않으면 심리학에선 다뤄줘 안 다뤄줘? 안 달아줘요. 어렸을 때 상처가 지금의 뭐로 드러나?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럼 그 문제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겪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1대1로 연결 짓는 건 심리학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야? 뭐? 아니 그건 사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어디서 많이 보여?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 당신은 뭐뭐한 모험가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문장 하나로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건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리학과하고 정신과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게 20년 전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20년 전만까지만 해도 심리학자들은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상대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정신과는요. 네, 주로 약에 의한 처방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두 개가 어떻게 돼? 섞여요. 네, 그래서 정신과 약 처방 받을 때도 반드시 상담한 이후에 처방받게 돼 있어요. 있는 것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 상담에 맞게 약을 처방은 못 해줘요. 약 처방은 뭐만 가능하니까? 의사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약을 가서 처방받게 유도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섞여 오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하고,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요새 심리학 얘기 나오니까 너네들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있죠. 딱 봐도 지금 몇 명 있는데? 눈을 바라봐.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자, 여러분 심리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을 먹는 거가 예전만큼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도 경험이 있어요. 먹어본 경험이. 최근에. 누구 때문에? 잠깐만. 왜 고개를 돌려? 성아야, 누구 때문에 먹었을 것 같아? 표정이 지금, 난 아닌데? 지금 이 표정인데? 우리 친해지자, 다시. 아직도 어색해? 민지야, 누구 때문에 먹었을 것 같아? 너 때문이야. 작년에 정말로 좀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약을 먹으면요, 진짜로 좋아져요. 예를 들어, 니네 지금 막 그런 거 있잖아. 모든 일들이 다 짜증나. 공부하기 싫어. 막 이래. 그러면 부모님,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 얘기해? 자, 딴 건 필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해. 야, 네가 아무리 자갈밭에 서 있다라도 네가 지금 여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에버랜드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이 모든 걸 이겨낼 거야. 이건 진짜 쌍팔년도 얘기야.
그럼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가 불편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근데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기분의 사이클이. 이쪽이 기분이 좋아. 이쪽이 우울해. 자, 우울증 걸린 사람의 기분 패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패턴이 이것도 우울증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패턴은.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분 왜 걸리냐면 나중에 점점 이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 예, 이 위치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 우울의 기간이 길어져요.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 걸린 사람도 뭐 할 수는 있어. 개콘 보면서 개콘 니네한테 너무 그렇고. 니네 제일 재밌게 보는 거 뭐야? 어? 거울? 그거는, 그런 웃음은, 이런 웃음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우울증 약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를 잘라줘요. 여기를 잘라서 이 아래로는 못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래 기분을 마비시키는 거야, 약이. 그러면 최대한 밑에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 다시 뭐 하겠어? 올라올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 나한테 싫은 소리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잠깐만. 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지지? 네. 그럼 그게 우울증일까? 아니요. 우울증과 너의 기분 나쁨의 차이는 뭐야? 우울하진 않아요. 그게 지속되면? 우울증이에요. 아니야. 야, 그럼 뭐 너 나한테 나 지금 뭐 고소하려고 거야, 지금?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니네가 잠깐 느끼는 건 정서라 그러죠. 기분. 그 당시에 느껴지는. 바로 뭐해? 올라가요. 너 나한테 쓴 소리 듣고 이따 갈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 어때? 좋아요. 그거 봐, 그건 우울이 아닌 거야. 이런 거. 우울증은 밑으로 내려온 기분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리려 해도 올라가지지 않는 거야, 이 사이클이. 여러분,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병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이 있을 때, 혼자 우울해하지 말고, 혼자 우울하면 더 우울해져요.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상담받고 약을 먹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야. 또 이런 거 얘기했다고 너네 부모님이 우리 애를 잠재적인 정신병자로 만들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시겠지? 요새 부모님들이 그 정도는 다 의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선우야 꼭 약속? 오늘 표정이 유독 우울해 보여서. 니네 모르겠지만 니네 수업하다가 표정이 좀 지속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니네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거 알아요? 진짜요? 몰랐어요?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순 없고. 저 표정 많이 안 좋았는데. 네. 통화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걸 알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잖아. 그래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때도 있지 않을까? 힘들면 얘기하시라니까. 이런 거. 근데 도윤아, 힘들어도 뭐는 해야 돼? 과제. 내가 뒤끝을 보여주겠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발달 심리는요, 여러분들 비문학 교재에서도 제일 많이 다뤄줬던 부분이에요. 자, 그 얘기인 즉슨 제일 많이 다뤘다라는 건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는 건데요. 자, 발달 심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인생을 유아기서부터 뭐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까지로 나눠요. 이게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보고 이때 그때마다의 특성을 연구하는 걸 발달 심리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의 일생애를 연구하죠. 자, 이 분야가 여러분들도 이미 도덕교과서 같은 데서 이 발달 심리학을 배웠어요. 뭐 배웠니? 청소년 시기의 특징. 괜히 짜증내고 남의 물건 훔치고 싶고 네 글자로 그래서 무슨 식이라 그래? 질풍노도의 발달 심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는 거 할 때 이런 거. 왜? 너무 더워?
에어컨 빠방하게 틀어주고 있는데. 저 전기세를 내기 힘들어서. 자, 그런 걸 발달 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격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성격 심리가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걸 유형화하는 분야거든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니네가 배웠던 뭐야? 프로이트하고 융이 나왔던 그 이야기. 여기서도 발달 단계에 따른 이게 여러분 완벽히 떨어져 있지 않아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에 얘기한 적 있나? 어렸을 때 성격이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이드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봐요. 그래서 맨 처음은 구강기라 그럽니다. 구강기.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입으로 가요. 자, 그럼 어린아이들 보면 다 뭘로 가? 입으로 가요. 다 쪽쪽 빨려고 빨고 물고 이래요. 자, 그때 너무 지나치게 뭐 하면 걔를 못하게 하면 어떤 성격이 돼? 뭐든지 다 가지려는 성격이 돼요. 다 내 거! 뭐 이런 거 같은. 그걸 너무 그대로 놔두면 부끄러움이 없는 아이가 돼요. 여기 좀. 그 다음은 무슨 기? 항문기. 에너지가 항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을 시작해요. 그때 배변 훈련을 너무 엄격하게 받으면 나중에 커서 어떤 성격이 만들어진다. 결벽증. 그걸 너무 놔두면 입으로 똥 싸는 애들 많잖아요. 표현이 좀 너무 거칠었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쌌어! 하고 그냥 마음껏 다 싸고 흘리고 다니는 거잖아. 싸고 싶을 때 싸는 성격이 되면. 그럼 한마디로 입으로 똥 싸는 애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성격 심리에서 다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에서의 심리학으로 연결시켜요. 자, 요 사회심리학이 되게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유는 결국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 아니면 어울려 사는 존재? 어울려 사는 존재. 혼자였을 때 선택하는 것과 여러 명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죠. 여러분 더워. 그러면 혼자 있으면 옷을 어떻게 하겠어? 벗죠. 자, 근데 회사야. 다른 사람과 생활해. 더우면 어떻게? 참아야죠. 이런 것들의 생활 패턴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어떤 산업의 리더십, 나중에 어떻게 리더십을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빡세게 일을 하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조연해요. 그래서 니네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심리는 나중에 산업과 마케팅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경제 쪽에서 있는 것들. 내가 필기해 놓은 게 어디 갔지? 나 지금 막 생으로 하려니까 겁나는데. 여기 있구나? 아닌데? 여기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가장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인지심리학. 자, 인지심리학은 뭐냐면, 여러분, 인지의 과정이 뭐였어? 자, 인지라는 말을 저하고 수업한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어요? 니네도 1학기 때 저랑 배웠습니다. 뻥치지 말고. 너도 배웠을걸? 배웠잖아. 인지란 말 어디서 배웠어? 자,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읽기란 니네 교과서는 뭘로 읽기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 박시전은 옛날 역사 모습이 어떻게 소설 속에 나타나는가를 배운 거고요. 예, 고추가 어떻게 세계에 전파되었는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는 뭘로 배웠어? 읽는 과정에 대한 거. 운전? 자율주행.
니는 뭘 그때, 자, 그럼 읽기란 뭐였어, 그때?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를 해결하는 거였어? 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그랬어. 자, 글을 읽었어. 정보를 읽는데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 그걸 뭐라 그래? 인지 부조화. 응, 그 인지라는 건 여러분 외부에 있는 뭔가가 있을 거고, 정보나 자극이 있을 거고, 자,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수용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걔를 수용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기억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인지심리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니네 이 인지심리학은 여러분들의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학습과 관련된 거죠. 자, 니네 주기율표 외울 때 쉽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뭐를 가지고 불러요? 노래 배우잖아요. 그것도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도와주는 거야? 바로 이 수용하는 과정을 쉽게 해주게 해주는 과정.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도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자료를 더 기억력을 오래 가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 자, 그럼 이 녀석이 왜 여러분 앞으로 심리학 제시문에서 더 많이 제시될 것 같아? 자, 이 과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보셔야지. 예. AI가 여러분들 뭔가를 학습하는 과정이 이 인지심리학의 과정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AI가 인간과 다르게 어떻게 반응하고 수용하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표현할 때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인지심리학자들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인지심리학이 있다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얘도 학습심리학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뱀이 무서워요. 자, 그럼 뱀이 무서운 이유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 과정이 있을 거야. 자, 뱀이랑 유사한 것들을 봤을 때 걔가 위험하다는 뭔가 봤던 징그럽다라는 기억이 있어. 그럼 뱀을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겠어? 징그럽다 혹은 뭐 위험하다, 뭐 사람 잡아먹는 아나콘다 같은 걸 본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걸 떠올리면 처리가 되겠지. 지금 앞에 있는 뱀과 그 사람을 잡아먹던 아나콘다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겹치겠지. 그러면서 피하는 거겠죠. 그게 인지과정이야. 그러면 학습심리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내가 과제를 안 해왔어. 그럼 내가 뭐 해? 때려요. 때려. 자, 그럼 아프죠? 자, 그럼 다음번에 과제를 안 해왔어. 그럼 어떻게? 때려요. 때려요. 아파요. 아프면 좋아, 나빠? 나빠요. 자, 그럼 안 아프고 싶지? 그럼 뭘 해오면 돼? 과제. 예, 그거가 학습심리학입니다. 그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의 핵심은 이거야. 뭔가를 더 자극을 줘서 일을 더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혹은 일을 더 적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보상을 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연을 목표로 한번 삼아봐요. 자, 금연을 하면 돈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담배를 피는 행위가 늘어나겠니 줄어들겠니? 줄어들어요. 대신 과제를 하면 돈을 줘요. 그럼 과제를 하는 행위가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어떤 행위를 더 많이 하게 하는 수도 있고 적게 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걔는 어쨌든 보상을 준 거였잖아. 자, 이번엔 뺏어오는 거예요. 처벌을 할 겁니다. 자, 과제를 안 해왔어요? 때려요. 자, 그럼 과제를 해오는 게 증가해? 안 해오는 게 증가해? 해오는 게 증가해요. 대신 여러분 처벌을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니네가 담배를 피워. 그럼 내가 니네를 때려요. 그럼 담배 피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자, 어떤 걸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해서 하는 횟수를 뭐하게 하는 거야? 바꿔주게 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처벌과 보상이라는 두 가지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 내 부정적으로 하는 행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배운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처벌이라 그래요. 처벌.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몸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 처벌 중에서 몸으로 하는 걸. 그걸 체벌이라 그래. 아까 누가 체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체벌은 여러분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얘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체벌이 효과를 얻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라 그래요. 자, 네가 과제를 안 해왔어. 때렸어. 자,
자, 그러면 맞아요. 자, 여러분, 맞는 고통은 또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뒤로 갈수록 어때요? 괜찮아요. 예, 익숙해져요. 그러면 적응돼요. 자, 그 다음에 체벌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횟수를 계속 줄이면 되긴 하는데, 자,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요. 근데 체벌을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예, 그 일을 했을 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벌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심리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거 여러분, 이 심리학이 여러분 인생이랑 어떨 것 같아?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학교에 되게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자, 인지심리학으로 인해서 니네 맨 처음 모든 수업 때 시작할 때 뭐예요? 수업 오자마자 선생님이 책 펴? 몇 페이지 피고, 자, 이거 얘기할 사람 이렇게 하는 선생님 수업 있어? 선생님들 보통 들어와서 뭐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니? 나 어제 데이트 갔었잖아. 아, 니네는 데이트 못했지? 하면서 니들하고 뭐 하면서 시작해? 스몰 토크 시작하면서 하죠. 자, 그걸 뭐라 그래? 그 선생님들은 그 단어를. 인지심리학에서 다뤄주는 게 맞죠.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이고 니네 수업 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에는 요거 넘어가고 요 다음 단계에는 요거 넘어가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인지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은요. 니네 학교에서 뭐가 금지됐어? 체벌 금지됐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밝히지 않았다라면 그냥 계속 맞고 있었을 거야. 우리 때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때리고 다녔어요. 몰랐어? 엄청 맞았어요. 진짜. 나는 진짜 학교 가서 매일 한 대를 안 맞으면 그날 학교를 안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 같은 모범생도 그렇게 맞았어. 왜냐면 전교생 다 운동장으로 나와 엎드려. 그럼 교장 선생님이 친히 몽둥이를 들고 오셔서 교장 선생님께서 한 대씩 사랑의 매를 때려주시겠다. 니네 운동할 때 그런 거 아직 남아있니? 안 남아있니? 없어? 그지? 이때지. 이런 거 있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같이 맞아요. 왜? 이번에 우리 학교 3학년들이 서울대를 제일 적게 갔다. 그건 다 우리 학교가 같이 책임질 일이다. 그러면서 때려요. 아니, 내가 우리 학교 서울대 못 간 거, 그럼 못 가르친 선생님 탓을 해야지. 왜 내가 맞아?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서울대 보내면 뭐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우리 학교라고 느끼는 연대의식이 부족한 놈이구나. 그러면서 너 혼자 살겠다는 놈은 더 맞아야 돼. 그러고 더 때려. 그게 없어졌잖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는 다 이런 심리학에서 연구가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럼 이 심리학에 대한 제시문을 하나 더 확인하고 가겠음 전에, 잠깐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심리학에서 많이 다뤄질 부분은 어딘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봐도 인지심리하고 이 행동주의 심리학 쪽에서 AI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세요.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은 게 니네가 선생님이야. 자, 선생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 자,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고. 야, 수능 출제자도 결국 뭐야?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도덕? 선생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얘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되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교육심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심리학을 발달심리, 성격심리, 사회심리, 인지심리,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다 조금씩 해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능 초창기, 여러분 수능이 벌써 30년이 됐거든요. 초창기 수능에서는 이 교육심리 관련된 제시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니까. 근데 요새는 선생님들 출제가 조금 줄어들고요. 앞에서 워낙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과학기술 쪽에서 이쪽이랑 연결 짓는 제시문들의 쪽에 좀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뭐를 봐야 돼 그러면 인지심리학이 나오면 처리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따 다시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자극이 어떤 보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단계별로 나눠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뭐 나머지야 여러분들 그냥 비문학 읽듯이 읽으시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녀석은 뭐야? 성격심리 그런 성격을 분석한 거였고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뒤에 있는 거 좀 보고 가죠. 82번에서 86번에 나온 제시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정서, 어떻게 인간은 기분을 느끼는가에 관한 학문입니다. 읽어보면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예를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보고 가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자, 잠깐만. 5문항을 13분이면 되게 어려운 제시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해도, 그런데 오늘날의 심리 철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을 특정 시점의 주관적 정신 상태라 정의하면서 정서와 뭐를 구분한데 감정을 구별한답니다. 자, 우리 그 문학 시간에 하는 얘기야. 자, 님과 헤어졌어. 그러면 어때? 슬프겠지. 근데 후련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애상적일 수도 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정서의 본질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서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크게 두 방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 이론이고, 하나는 감정 이론, 하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거 해설해 주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따라오라는 거야. 흉내 내라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든가. 자, 다음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서의, 자, 다음 사례에다가 밑줄 긋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뭘 쓰면 돼? 예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왜 이런 거 적어 놓느냐? 뒤에 문제보드 풀다 보면 뭐 나와, 선호야? 이 글에 대한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맞는 걸 고르시오. 그럴 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런 표시 안 해놓고 가면 대충 빨리 읽다 보면 얘가 나왔나? 그러면 뭐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시 훑어봐야 돼. 그럼 시간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포인트 잡고 가세요. 예시. 자, 사례의 정서 요소 바탕으로 대로파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호가 전신주 옆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신주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났고 민호는 갑자기 공포에 빠져들게 생각을 가정해보자. 이때 민호의 공포라는 정서에서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느끼는 공포감이라는 느낌이고, 이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민호가 연기를 보았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뭐래?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과 판단이나 믿음이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믿음은 무슨 이론인 것 같고, 위에서 얘기한 느낌을 받는 건 무슨 이론? 감정 이론. 자, 그러면 판단이나 믿음 무슨 이론이 돼야 돼? 이게 인지주의 이론의 근거가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경계가 딱 나눠지죠. 구조화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감정이론부터 설명 나오죠. 감정이론은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고 있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감정이론 쉽네요. 감정이론은 뭐를 한대? 느낌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을 때렸어. 내가 이거를 손을 들었어.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져? 웃기지. 저 봐. 얼마나 웃기면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는 포즈를 하고 있는데 저런. 자, 감정이론에 따르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요소. 여러분, 이 말 이해돼? 이제 인지적인 요소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인지심리학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어? 뭐야? 이해돼요? 인지적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 인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뭐 때문에 뭘 하게 되고 뭐 하다 하면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즉 감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게 감정이론. 야, 무서운 걸 무섭다라 해서 무섭다라는데 왜 무섭냐고 느낀다고 물으신다면 무섭다라고 해서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감정이론인 거지. 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감정이론은 앞에 예에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 요소와 동일시 하면서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는데, 인지적 요소는 배제하고요.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앞에 예에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데, 감정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빼버리기 때문에, 자, 정서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합니다. 자, 부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감정이론에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는 게 되죠. 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정서가 지향한다라는 거. 앞에 기분이 어떤 기분을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 돼요.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그때 느껴지는 그 순간인 거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또한 감정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됩니다. 자, 감정이론에 따르면 뭐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왜?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이론은 여러분 굉장히 어때? 이해가 쉽고 단순해요. 자, 감정이론은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정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보편적인 성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 뭐를 가진대? 장점을 지닌다. 그럼 이 뒤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걸 판단해야 돼? 장점이라면 단점이 나올 거야. 자,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뭐라는 거야? 뒤에 나오는? 인지주의. 예,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그냥 빠바바바박 순서가 인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글을 잘 읽는 학생이야. 자,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공포 정서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서와 감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 자, 그러나 감정이론은 정서들을 분류하는 데 한계를 지닌답니다. 여러분 공포가 있어. 자, 나를 과제를 안 해왔을 때 나의 얼굴을 볼 때 느끼는 공포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진 앞에서 돈을 세다가 일진이 여러분이 세고 있는 돈을 발견하는 데 드는 공포감. 같아 달라? 다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몰래 술을 마시려고 맥주를 타놨는데 아빠가 그게 애플 주스인 줄 알고 입에 대는 순간에 느끼는 공포감. 경험이 있나 본데? 아니야? 너무 과한가? 그런 것들. 지금 졸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서 눈을 떴더니 선생님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의 공포감. 무섭죠. 안 무서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 왜냐하면 감정이론은 감정 외적인, 자, 뭐를 배제하기 때문에 인지적 요소야. 원인과 결과라는 인지적 요소가 아예 배제가 돼버려. 이 감정의 원인인 결과가 없어. 있는 거.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보세요. 그래서 감정이론은 정서의 규범적인 적절성 여부, 즉 이 정서가 옳은 것인가 가치적으로 그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느끼는 건데 어떡하라고 이거를. 자, 그럼 저것들을 뭐한 녀석이 다 있다? 저거를 보완한 녀석이 있죠. 자,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인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정서로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다.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왜 행복해지는 거야? 자, 너네 로또가 됐어. 그러면 감정이론은 뭐라고 생각해? 좋은 거니까 좋은 거지 뭐 있어요? 근데 인지이론에서는 왜 행복해? 로또가 당첨되면? 로또가 당첨돼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물건을 사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다닐 생각 때문에 드는 감정이 뭐라는 거야? 그게 행복감이라는 거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인지주의 이론에는 앞에서 예에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변압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뭐가 들어가? 판단.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니면 공포라는 정서를 규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그리고 민호의 공포감은 민호의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된 감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지주의적 이론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 감정이론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어? 개별 정서로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야. 자, 공포감이 있어. 그러면 이 공포감, 뭔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공포감, 아니면 알 수 없는 실체 때문에 느끼는 공포감. 그 앞에 조건이 뭐야?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두 번째? 하나는 그거였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규범적인 성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가면 여러분 두 장점의 두 개의 뭘 얘기해? 감정이론과 인지적 이론은 유사한 맥락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 다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철학은 두 이론의 정서를 다면적인 성격으로 설명하기 위한 철학적 바탕으로 삼되 두 이론과 달리 정서의 다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뭘 제시하는 거야? 대안을 제시하면서 끝내는 게 보통 글의 전형적인 특징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얘를 이해해 볼까? 윗글의 전개 방식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자, 여 답이 몇 번이지? 문제가 답이 몇 번이야? 앞에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에 마지막 가서 뭐 해? 이것도 저것도 보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비판하니? 비판은 아니지 않아? 아니구나, 있는 거. 자, 중심화제들은 대비되는 두 이론을 소개한 이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장점 같은 거에 체크해놨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집에 가던 수아는 갑자기 비가 내리자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 그때 멀리서 수아를 본 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우산을 들고 수아에게 다가왔어. 어머니를 만난 수아는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자, 감정이론에 따르면 그때 엄마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던 거야? 행복이니까 감정이에요. 행복이지 뭐 별거 있겠냐. 자, 그럼 인지이론에 따르면 엄마가 우산을 들고 와서 내가 뭐 할 거라는, 비를 맞지 않아도 될 거라는 판단의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하나씩 가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자,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가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만난 특정 시점에서 가지게 된 행복이란 정서가 자체와 동일시된다. 예, 동일시되는 거 맞죠? 감정이론은. 자, 두 번째.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이해하려면 수아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는 명제. 얘는 어디서 쓰는 요인이야? 인지주의에서 쓰는 거지. 걔를 배제해야겠대. 예, 맞죠? 인지주의적 요소 배제됩니다. 3번.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됨으로써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이 아니라 뭐에서 온 거야? 믿음이나 판단에서 온 거로 봐야죠. 답은 잘못된 건 3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입니다. 84번. 아까 얘기했던 정서의 본질도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여러분들이 반응을 갖게 되는 건 S는 뭐겠어? 자극이에요. 어떤 자극이 어떤 결과 혹은 뭔가를 더 강화시킨다라는 이론이 SR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정서의 본질을 살 이론 중에 행동주의 이론은 정서의 본질을 인간에 가해지는 자극과 이에 대한 뭐로 반응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다. SR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공통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도 내적으로 자극된 게 아니라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외부에서 주야되는 자극으로부터 특정한 행동과 현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니네가 행복하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만약에 어떤 자극? 남들의 칭찬이라는 자극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걸로 연결된다라는 거. 자,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여러분 제일 쉽게 니네가 이해하는 게 뭐야?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니네도 연습이 된 거야. 아,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일종의 학습하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뱀에 대한 공포증,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해서면? 뱀에 물렸거나 뱀에게 물려서 아팠던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학습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뱀이 안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성화야? 학습 심리학에서는. 어떤 자극을 주어졌을 때 그 자극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해 보면 되잖아. 내가 안 무섭다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네가 실수를 했을 때 나한테 혼난 경험이 아니라 혼나지 않은 경험이 쌓이면 학습 심리학으로 아, 저 사람 호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뱀이 무섭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야. 일단 뱀을 10m 앞에 둬요. 아무 일도 없어요. 자, 그 다음은 뱀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요. 5m 앞으로 가져와요. 뱀이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자, 30cm 앞으로 가져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뱀을? 목에다 걸어주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의 정서 이론이에요. 자, 그럼 1번서부터 봅시다. 적절한 거 찾으래요. 감정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을 통해서 정서적인 필수적인 요소를 증명할 수 있다. 자, 지금 자극을 통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증명하는 건 어디야? 행동주의야? 아니면 감정이론이야? 자, 일단은 말이 다 잘못됐어요. 자극을 통한 건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는 인지주의 심리학이에요. 감정이론과는 다 상관이 없어요. 1번 땡. 인지주의적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모두 인간의 외적인 반응에 주목하여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인 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자, 감정 그 자체인 정서는 인지주의 이론이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얘는 감정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 땡. 3번 감정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원인이잖아. 뭐뭐 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분 아까 원인과 판단의 믿음의 근거를 얘기하는 건 무슨 심리학이었어? 인지주의 심리학이었지. 땡. 4번 행동주의 이론은 감정 이론과 달리 인간의 정서는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으로 기술했을 때는 특징에 주목해 정서를 설명할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야? 모든 것들은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이다. 오케이? 답 4번 되겠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었다라면 사실은 안 보고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이렇게 심리학에 관한 여러분 제시문까지 하나 더 딥게 봤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네.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지금? 아니죠. 자, 10분이 남았습니다. 선택 잘해. 선택 잘해.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자, 이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밖에 인문학적인 이야기 챕터 넘어갑니다. 사실 제 목표는 오늘 여기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왜냐면 여기 글이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안 해도 되더라고. 왜냐면 얘가 2024년 3월이니까 얘는 아니구나. 사실 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네. 니네 세계사 시간에 혹시 그 홉스, 로크의 자연주의 이론 배웠니? 아니요. 왜 안 배웠어? 왜. 아니,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 안 배웠어? 홉스, 로크, 루소. 벌써? 배웠네. 사회계약설. 만인에 대한 투쟁. 몰라요. 그래서 니들이 무식했구나. 빌드업이 있었어. 니들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용서해주세요. 야, 자던 애도 이제 깨어난다. 10분 남았다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이거고. 왜 내가 이 부분을 뒤에 걸 짧게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23년 11월. 23년 11월. 봤어, 안 봤어? 너 알았던 주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 특강을 2023년 9월 달 거, 12월 달 걸 봤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모의고사 보러 왔던 학생이 하나, 둘, 박겸, 셋. 안 봤어요? 네가 오셨어요? 그래 몇번 왔어요. 네가 여름방학 특강을 오셨다고요? 여름방학이요. 여름방학. 모의고사는 안 왔잖아. 한 번 오고 안 왔잖아. 아예 안 왔고, 자느냐고 안 왔고. 그치, 시간을 냈는데, 늦게 일어나서 올 수가 없는 거였잖아. 신기하지 않니? 도윤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엄마랑 전화통화하지 않았을까요? 너 어머님랑 그렇게 안 친해. 우리 엄마랑 전화할 정도 사이는 아니야. 그렇게 늦게 일어난다며? 근데 수학학원 가기 전에 일어났는데 한 그게- 11시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9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도. 야, 니네는 뭐 수면제 먹고 자니? 왜 늦게 일어나? 2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수면제를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아야, 몇 시에 일어났니, 방학 동안에? 훈련이 오후에 있어? 운동하다 보면 루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있는 거에. 근데, 당장 월요일서부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깼다가 오전 수업 내내 자는 거지. 맞아요. 진짜 그러지 맙시다. 네, 학교 갈 때 잠 잘게요. 가서 자잖아. 도현아, 반장이 자면 돼? 학교에서 잘 안 자요. 그럼 학원에서는 왜 자? 역시 내가 만만한 거였어. 지훈아, 몇 시에 일어났니, 방학 동안에? 8시? 유나는 몇 시에 일어났니? 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수 있지? 나는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아? 네. 나 노인 내려서 지금 아침잠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지금? 야, 4시에는 니네 엄마도 아니, 니네 할아버지도 그때 안 일어나. 뭐 내가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이야? 그 오후 4시에 말한 거 같은데. 야, 이 X야. 내가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수업을 방학 내내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방학이 최악으로 힘들었어요. 원래 학원 선생님들 늦게 일어나거든. 진짜요? 보통 학원 선생님들 출근이, 요 SAC 선생님들 보니까 4시, 5시 막 이렇게 출근하시던데? 수업 있을 때? 나도 원래대로라면 출근이 2시쯤 되거든? 근데 나 보통 원래 집에서 11시에 나와서 학원에 12시에는 출근하고, 원래 나는. 근데 이번에 특강하는 바람에 몇 시에 계속 출근했어? 9시에 출근했다. 8시 반에 출근했다고. 주말에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나도 힘들어. 자, 여러분, 요렇게, 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진짜 약속 좀 합시다. 이대로는 안 돼, 진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민서한테 미안한데, 얘네들은 지금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의 애들이어야 된다고. 근데 니네가 지금 정리되는 자세니? 아저씨, 지금 정리하는 자세야? 알던 것도 까먹고 있는 자세 아니야, 지금? 네. 나는 새로운 걸 알려줄 마음이 없다고. 민서는 다 새롭잖아, 이 것들이. 얘네는 한번 들어본 거라서 애들이 지금 의욕이 없는 건가? 되게 건방져 보이지 않아? 너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고. 최고로 건방진 자세 있는 거. 너는 교재 안 들고 뭔 깡으로 왔냐, 오늘? 저 오늘 문법 책을 봤어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교재가 뭐 많아? 지금 쓸 교재가? 뒤에다 놓고 다녀. 어차피 과제도 안 하는데 놓고 다니면 오히려 편하지. 그렇잖아. 내가 과제도 안 하잖아. 그리고 과제가 나온다 그러면 가다가 과제 가지러 왔어요 하고 틀려서 가져가는 게 낫겠구만. 속상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다음 주 내가 그 밖에 인문학을 과제로 주고 싶으나 또 싫어하겠지? 지금 속으로 또 그러겠지? 에이, 저 호구 그냥 내도 했는데 또 안 주네. 안 주는 게 더 좋지? 자, 그러면 이번 주 과제는요, 그 문법 뒤에 남아있는 서론 문제. 걔는 주로 뭐에 관련된 거야? 문장의 짜임, 겹문장, 혼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에 관한 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걔가 좀 더 여러분 이번 시험엔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제가 목요일까지 휴가긴 한데요. 목요일 저녁부터 나와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와서 요구를 하세요. 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라고. 도현아, 네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니? 아니요. 도경아, 네가 그럴 때 내가 싫어, 안 돼. 했니? 난 그런 적 없어, 얘들아. 그리고 아저씨니까 뒤에 아줌마라고 부르면 좀 되게 소원할 것 같고, 뭐라고 불러야 돼? 언니도 이상하고, 그럼 뭐를 불러야 돼? 누나도 아니고. 학생들, 자소서 준비해야 될 학생들, 급하게 써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욕먹게 만들지 말라고, 제발.
아, 갈까? 갑시다. 네.